만년 하위였던 김해고가 결승전에서 극적인 뒤집기로 창단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주인공들 만나봤습니다. 진주가 낳은 천재 작곡가 고 이상근 작곡가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악보가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됩니다. 읍면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농식품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천 사남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기획보도, 오늘은 경남 곳곳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과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만년 하위팀으로 분류가 됐던 김해고 야구부가 지난 22일에 극적인 드라마를 썼습니다. 9회 초 환상적인 뒤집기로 전국 야구대회에서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한 건데 서창우 기자가 그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2점 차 뒤지고 있던 9회 초 김해고의 공격. 모두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할 무렵 석점을 뽑아내면서 결국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7년 만에 거둔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 진짜 포기를 안 하면 진짜 역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8강에 오른 게 전부였던 김해고. 말 그대로 꼴찌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얇은 선수층과 깊게 배인 패배의식은 지도자와 선수 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풀어줄 때는 잘 풀어주시고 편하게 풀어주시고 또 할 때는 또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또 독하게 가르치시는 거. 선수들이 수영과 헬스 등으로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질 동안 지도자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상대팀의 영상을 돌려보며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 해왔던 결실이 1년 후에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는 꼴찌 반란보다는 저희들이 커왔던 성장에서 얘네들이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는 야구를 보여준 김해고. 마땅한 에이스가 없던 팀에 NC 다이노스의 1차 지명이 유력한 김유성의 존재도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무슨 타자든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소년 야구에 과감한 투자를 했던 NC 다이노스도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아마야구가 또 풀뿌리가 단단해지고 또 아마야구가 더 활성화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런 것들이 구단에도 선순환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지역사회에 꼴찌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김해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과 함께 한국 음악계를 이끌었던 고 이상근 작곡가, 진주가 나온 천재 작곡가로 불리는데요. 그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악보가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소중히 간직해온 고 이상근 작곡가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악보입니다. 진주 출신인 그가 청마 유치원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전쟁 당시 작곡한 곡입니다. 작곡자 자신이 표지를 직접 도안했고 기보법이 마치 도형처럼 아름답습니다. 작곡 기간과 서명도 악보 맨 뒤에 남겨놓아 문헌으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악보를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한국 음악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공인화되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경사라고 생각하고 지역 예술가들하고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슬픈 일화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분실됐다가 지난 2006년 54년 만에 발견됐지만 이미 이상근 선생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를 대신해 후배 예술인들이 지난 2006년 역사적인 초연을 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전쟁 레퀴엠이 고향 진주의 무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1악장 전진. 이악장 전우에게.
3악장 1950년대의 크리스마스. 4악장 결의에서 격한 감정은 어느새 평온한 무반주 독백으로 넘어가면서 평화를 염원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황, 격렬했던 그걸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자기가 꿈꾸는 그 평화. 순수 예술 작품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작곡가로선 이상근 선생이 처음입니다. 이상근 선생님의 음악 그 부분의 한 소절을 따서 또 이상근 노래 뭐 이런 것도 제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주가 낳은 천재 예술가의 작품을 체계화하고 널리 알려나가는 것, 지역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읍면에 문화시설을 늘려서 농촌에 활력을 좀 불어넣자는 농림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천 산안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해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착공한 사천 산업문화복지센터 공사장. 센터 건립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형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틀을 결정하는 주민추진위원회가 2017년 선정했던 위치를 지난해 현재의 틀로 바꾸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땅 주인은 매도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 땅을 못 샀습니다.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가지고 사무보지를 간 겁니다. 해당 지주는 그러나 땅을 팔라는 제안조차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현재터 반대 주민들은 사익을 챙기기 위해 면 소재지 외곽으로 위치를 변경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센터터 옆에는 전현직 추진위원들의 땅이 있고 사업을 계획했던 전 면장의 땅 일부는 센터에 편입됐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센터 공사를 중단하고 위치를 다시 선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업문화복지센터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면 주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가 변경되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측은 현재터 13필지 가운데 9필지가 교육청 소유로 편입이 쉬웠고 앞으로 운영을 고려해 센터 위치를 결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지난해부터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산업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지난 3월 공익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할머니부터 학교를 나와 다시 공부에 도전한 어린 학생까지 이들의 사연을 문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한 복지회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4명이 교실에 모여 과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술술 이해하고 선생님이 내는 문제도 척척 알아맞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78살의 권미자 할머니는 최근에야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공부였지만 불과 3년 만인 올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통과할 만큼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살기 바빠갖고 막 공부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늙어갖고 할 일 없을 게 공부했지. 한참 살 때는 살기 바빠 공부는 염해도 없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 2학년 중반쯤 학교를 그만둔 김태인 학생도 공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검정고시 공부를 해왔고 친구들보다 빨리 고졸 학력을 얻었습니다. 학교같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김태인 학생이 검정고시 공부를 준비했던 김해시 청소년 지원센터에선 54명이 지원해 53명이 합격했습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공부방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모두가 학업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열심히 시험 공부에 매진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실 상황은 어렵지만 뭔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이어온 이들은 이제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경남 곳곳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과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사연입니다. 유족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한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진주 산청 북도변에 있는 진주시 명성면 용산고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이 군과 경찰의 집단으로 학살된 곳입니다. 이곳에 마련된 컨테이너 임시 안치소엔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과 안경, 허리띠 등의 유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 일대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주 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해 임시 안치소는 지난 2014년 이곳에 들어선 이후 아직까지 마땅한 안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영면할 수 있는 추모시설 건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가, 일행시설, 추모시설 하게 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놓으니까 근거사항이 되니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경남의 민간인 희생자 추모시설이 들어선 곳은 거창 사건과 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이 유일합니다. 유족들은 6.25 70주년을 맞아 진실 규명과 학살 현장의 유골 수습, 위령 추모 사업 지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법률 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2월에는 70년 만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마산 창원 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 보상보다가 빨리 이게 진실 규명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급하고 정부에서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한 자리에 어떻게 모시든지. 지난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밝힌 한국전쟁 전후 경남의 민간인 희생자는 2,238명. 그러나 진실 규명은 일부에 그쳤고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남은 과제 해결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6.25 참전 유공자회 관계자와 도내 기관장, 보훈 단체장 등이 참석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했고 참전 유공자와 모범 유공자들은 각각 메달과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축하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념 메달까지. 코로나19 관련 간추린 소식은 김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거제를 다녀간 경기도 고양시 60번 확진 환자의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고양 60번 환자의 지역 내 접촉자 12명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고 동선 노출자 33명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누적 환자 129명 가운데 8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힘든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형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 623개 여행사로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스토리가 더해진 여행 상품을 신청하면 시군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남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축구대회 3개가 9월로 미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고교 축구팀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MBC 경남 주최 문체부 장관배 고교 축구대회를 비롯한 3개 대회를 오는 9월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거창형 지원금은 지난 23일 기준 지급 대상 9,818가구 가운데 9,238가구가 28억 원을 받아가 94.1%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